식단을 바꾸어라. 어제 나는 그대에게 어떤 것을 썼는데 그것이 조금도 그대를 혼란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요양원에서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 많이 기록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몇몇 의료기관에 다녀왔는데 그곳의 음식 공급은 마땅히 있어야 할 만큼 풍성하지 못했다. 그대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환자를 위한 필요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특별한 식사 계획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자주 식단을 바꾸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요리하라. 주께서 그대 모두에게 음식을 요리할 때 좋은 판단력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치료받기 위하여 우리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은 잘 요리된 음식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 앞에 놓인 음식은 어느 한 가정에서 필요되는 것보다 종류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정도가 되게 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공급된다면 요양원에 대한 후원이 증대될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시장길을 면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요양원의 식당을 떠난 적이 있다. 나는 그 기관들을 담당한 사람들과 이야기했으며 식사가 좀 더 풍성해야 하며 음식이 좀 더 맛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건강개혁자들의 입맛에는 혹시 맛있는 듯한 것이라도 사치라고 불리워지는 호화로운 음식들을 항상 먹던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경영되는 요양원의 식당에서 준비되는 음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극단을 피함. 그대가 이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대의 단골 손님이 증가하는 대신 감소할 것이다. 식사의 개혁에 있어서 극단들로 향하여 가는 위험들이 있다. 지난밤 나는 잠을 자는 중에 어디 의사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식사의 극단들에 대하여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우에나 또는 요양원에 있는 조력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음식에 관해서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저희들의 식사를 위하여 상당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풍부한 음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욕에 대한 엄격한 부정과 가장 단순한 음식을 요구하는 상태로 요양원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들의 건강이 증진됨에 따라 그들은 자양 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대는 내가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놀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난밤에 그대의 단골 손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사의 변화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좀 더 풍부한 음식이 필요하다. 요양원에서는 식사가 극단으로 흐르는 위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백성이 여러 해 걸려서 배운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즉시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목사들 중에 비록 저희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건강개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음식의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이 문제에 관하여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식사의 방종과 건강개혁에서 가장 노력을 요하는 음식 문제 사이에 목표를 향하여 크게 나아가는 걸음을 단번에 내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은 올바른 원칙과 일치하게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요리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꼭 우리와 같이 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변화가 너무 클 것이다. 절제하며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K 의사처럼 아주 절제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 대열 전체를 통하여 극히 적다. 환자들이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 갑자기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환자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그들에게 호감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계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될 수 있다. 레몬파이는 금지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을 맛있고 영양 있게 만들기 위하여 생각과 정성스러운 노력을 너무도 적게 들인다. 요양원에 환자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가 남녀들을 지혜롭게 대우하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된 버릇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요리사를 구하라. 그리고 엄격한 건강개혁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음식을 제한하지 말라. 만일 환자들이 오직 이 음식만을 먹는다면 그들은 너무나 맛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러 요양원 안에서 영혼들이 진리편으로 설득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음식의 극단들에 관하여 형제 자매에게 주신 경고들을 유의하라. 나는 엘 의사가 그의 식물을 변경시키고 좀 더 자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기름진 요리를 피하면서도 맛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요양원에 끌어들이는 음식에 대한 모든 극단이 그 기관의 평판을 손상시킬 것을 안다. 건강에 좋고 자양분 있는 음식을 만들 식품 배합 방법과 요리 방법이 있다. 우리 요양원에서 요리를 담당한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성경의 견해로 다루어져야 한다. 몸에서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일종의 과학이 되어야 한다. 요양원 음식에 있어서 극단들에 관한 그 이상의 진술들. 정량의 부족과 맛없는 음식의 영향. 그들은 건강에 좋은 각종 음식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음식을 받아야 한다. 온갖 호화로움으로 식욕에 방종하던 습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요양원에 와서 맨 처음 식사에서 빈약한 음식을 본다면 자신들이 들어왔던 대로 재림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며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스스로 굶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인상이 즉시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 한 끼에 모자라는 양식은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다른 부문의 모든 영양보다 더욱 큰 불명예를 그 기관에 끼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처지에서 만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강개혁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급진적으로 개혁한 음식을 그들 앞에 차려놓은 것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식탁 위에는 훌륭하게 요리된 음식들과 질이 좋고 맛이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먹는 것에 대하여 아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굶어 죽을 줄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하게 요리된 좋은 음식들이 있기를 원한다. 육식은 요양원 음식의 일부가 아님. 나는 우리의 여러 요양원에서 고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 고기는 음식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그 대신 구미가 당길 방법으로 준비된 건강에 좋고 맛 좋은 음식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피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 의료기관들의 식탁에서 고기를 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이후에 나타났던 몇 가지 점을 나는 그대에게 참고로 제시하기를 원한다. 나는 고기가 요양원의 식당 안에서 환자들 앞에 놓지 않아야 한다는 지시를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다. 만일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강의를 듣고도 여전히 자신들에게 고기를 주라고 역설한다면 그 환자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 방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빛이 나에게 주어졌다. 모든 조력자들은 고기를 끊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 말한 대로 만일 동물의 고기가 식당의 식탁 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을 안 후에도 소수의 환자들이 자기들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에게는 저희 방에서 먹도록 기분 좋게 해주라. 그렇지만 고기 사용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의 식탁에서 고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식탁에 공급되는 음식 메뉴를 발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식에서 고기가 빠진다는 것은 요양원의 단골들이 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방해거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은 맛있게 요리하고 훌륭하게 차리도록 하라. 고기를 차려낼 때 필요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기를 끊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유와 크림이 사용될 수 있다. 육식을 하라는 처방을 내리지 말라. 저희 환자들에게 육식을 처방하는 고기를 먹는 의사들은 우리 기관에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가 나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자들에게 병들게 하는 것을 끊도록 교육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먹도록 처방을 내리는 그 의사는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복시키는 자로서 행동하는 대신 그 자신의 모본으로 환자들을 인도하여 변질된 식욕에 방종하게 한다. 우리 기관에 고용되는 의사들은 이러한 점과 또한 다른 모든 면의 개혁자들이어야 한다.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사 탓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다 더 좋은 길이 그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의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의 그릇된 습관으로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유용성을 불능케 한다. 우리의 여러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육식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왔으며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신과 육체적 기능들을 보호하기 원하여 자신들의 음식에서 고기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고통스럽게 한 병으로부터 구조를 받았다.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관점에서 건강개혁자들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의복에서 양심적으로 건강개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끝내 계속 따를 작정인가? 저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명령에 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의 처방에 대한 주의. 질병과 그 원인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식욕에 대한 그릇된 방종의 습관들과 신체를 올바로 돌보는 데 대하여 조심성 없는 무모한 부주의 때문이다. 청결한 습관과 먹는 것에 대한 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고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처방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신을 교육시켜서 빛이 내부에서 밝혀지게 하라. 개인의 양심이 모든 변질된 식욕으로부터 자아 정결과 자아 보존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도록 하라. 이 육식 문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육식의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과실과 채식으로 변경시킬 때 처음에는 언제나 허약한 감이 있을 것이며 활력이 모자라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육식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논증으로서 이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바로 육식을 끊는 데 관하여 사용되어야 할 논증이다.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강권하지 말 것인데 계속적인 일로 무거운 부담이 지워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양심을 교화시켜 의지가 힘을 내도록 하라. 그리하면 훨씬 더 쉽고도 기꺼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폐병 환자는 이 점에서 특별한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구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한 동물의 고기를 얻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희 생애가 쇠약해져가는 종양을 가진 사람들은 육식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엄격한 결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경우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며 육식하지 않는 원칙에 해를 끼칠 뿐이다. 별도로 강의를 하여 정신을 교육하라. 그러나 아무도 강요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강압적인 개혁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동물계 전체가 병들어 있음을 모든 학생들과 의사들에게 나타내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할 필요가 있다. 병든 고기는 희귀하지 않으며 오히려 흔하다. 죽은 동물들의 고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조직 속에 각종 질병들이 초래된다. 육식을 변경한 결과로 오는 허약과 연약함은 오래가지 않아서 극복될 것이며 의사들은 저들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자극적인 육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현명하게 그 문제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근육과 골격의 건강을 소유할 것이다. K 의사가 나에게 만일 어느 한 사람이 병들어 위장에 다른 아무것도 들여보낼 수 없다면 혹시 어떤 환경 아래서 닭고기 국물을 마시기를 권하겠는지 문의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일 그들이 닭고기 국물을 요구한다면 먹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조심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같은 이해가 요양원을 손상시키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경우도 그와 같은 식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구실을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K 의사에게 혹시 그가 이 요양원에서 그러한 사례를 보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아니요. 그러나 나는 어디에 있는 요양원의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약합니다. 그는 현기증 증세가 있습니다. 그는 닭 요리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그를 요양원에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빚은 당신이 언급한 그 자매가 만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입맛을 분발시키고 개발시킨다면 이 모든 허약한 증세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자매는 자신의 상상력에 몰두했으며 원수는 그 신체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상 생애의 어려운 일에 대하여 그 일들을 견디어내도록 그 정신이 분발하지 않는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건전하고 성결한 정신 치료이며 믿음의 증가와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적인 봉사이다. 그는 또한 옥외에서 하는 실제적인 일로 자신의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매에게는 육체적인 운동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허약자가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기 임무를 고상하게 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처리할 준비가 된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건강한 여인이 될 수 있다. 이 자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치료는 그가 자신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별로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근육과 신경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는 병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유익한 노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 나는 의사들과 비형제를 만나서 약 2시간 동안 그들과 이야기하므로 마음이 후련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유혹을 받고 있었으며 유혹에 양보하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단골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은 고기 판매대를 차리고 싶어 하였으며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 차와 커피와 마약들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때때로 받곤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기에 대한 식욕을 만족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이 올 것인데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건강 요양소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은 원칙을 희생시키는 시험을 제시할 것이다. 처음부터 육식을 소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고기를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기가 식탁에 결코 올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데 관하여 그들이 교육을 할 수 있기까지는 식탁에 고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논증이 늘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육식하는 일에 꼭 같은 핑계가 사용되곤 하였다.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식탁 위에 고기가 올려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육식 문제에 관한 그대의 강의가 전해야 하는 기별과 일치할 것이다.